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합사회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6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고요.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선생님 담임하고 있는 1학년 4반에 교장 선생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몇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칠판을 꾸며서 선생님들 이렇게 배웅 해드렸거든요. 우리 1학년 4반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아무튼 이거를 지우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인증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분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개학이 늦어져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2주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사회 시험도 중간고사 없어지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안내 드리고 오늘은 진도 많이 나가지 않을게. 왜냐면 선생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그 간단한 수업 공지만 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는 106쪽, 107쪽 펴주시고요. 우리가 일단 평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6월 30일 날, 그러니까 6월 17일 수요일 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6월 18일 목요일 날 오자마자 고1 전국 연합학문 평가를 봅니다. 전국 연합학문 평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실제 수능 시험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그걸 이제 고1 수준에서 이제 보는 시험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화요일 날 이제 1차 집필고사를 보는데 이게 우리 그래도 중요한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를 이날 하루에 몰아서 본단 말이야. 근데 또 1교시, 2교시, 3교시 다다다다 붙어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요게 아마 선생님 알기로 9시 10분에 시작하면 요게 한 11시 전후로 시작했던 11시 한 반쯤 시작했던 것 같고 영어가 한 3시쯤 우리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통합사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통합사회 선생님들끼리 또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통합사회는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대로 평가. 통사는 알다시피 2차 집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게 원래는 이제 35, 30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3명의 선생님들이 각자 10점씩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자마자 이거 모의고사도 보고 집필고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따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수행평가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2차 집필이 8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5%는 수행평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는요, 세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5점씩 이렇게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6월 17일에 오셔서 6월 18일부터 해서 7월 3일까지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 통합사회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나 뭐 이런 것들 껴가지고 뭐 적은 반은 한 6번 정도, 많은 반은 7에서 8번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오원택 선생님이나, 오원택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경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거냐면은, 활동지를 나눠줄 거거든. 활동지. 그랬을 때 이 활동지가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우리가 수요일날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 3번의 원격 수업 모두 포함해서 이제 사회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마지막 날은 사실은 들어오는 날이라 뭐가 이제 수업이 많이 진행되진 않더라도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하면 선생님하고는 벌써 8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8번, 박경현 선생님하고 8번, 오원태 선생님하고 8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그 수업에서 이제 나간 양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이 알기로 원특 선생님 범위는 거의 자연지리, 기후지형을 다 본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우리 4-1에서 4-4까지 이 인권과 헌법과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룬다. 그 다음에 경영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행복 다 배우셨고,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합리적 선택까지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을 우리가 과제로 선생님들이 또 냈었잖아. 그랬을 때 이 과제를 8개 중에 하나씩 뽑아주세요. 각자 선생님들 거 배운 거 중에 하나를 한 차시도 괜찮고 그냥 내용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내용 하나를 뽑아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50분 동안 이 활동지를 채우는 걸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활동지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진로형, 그 다음에 탐구형, 그 다음에 토의형, 토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지 활동 중에서 너희들이 골라서 하고 싶은 주제들을 가지고 나는 이걸로 활동지를 채워야겠다. 나는 이걸로 활동지를 채워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 거는 내가 인권신장의 역사 중에서 우리 과제로도 했었지만 그 중에 나는 데이비슨 경마장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싶어. 깊이 탐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준비해갖고 오셨다가 우리 수업시간 50분 동안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그 활동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적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 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조금 더 디벨롭하고 싶은 것들, 디벨롭이라는 우리 발전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이제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 주제나 논문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중에 채택해서 내가 그거를 더 깊게 파고든다라는 뜻의 디벨롭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디벨롭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거 중에는 나는 현대사회의 인권, 나는 인권신장의 역사, 그 다음에 헌법, 다음 시간에 배우는 시민불복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더 깊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겠다. 혹은 나는 내 진로가 예를 들면 의사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니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료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이거 다 과제로 했던 것들이야 참고로. 그렇게 나는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걸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의형은요, 여기 자유형도 있어. 자유형. 분석형도 있어요. 자유형은 말 그대로 이런 거와 구애받지 않고 너희들이 혹시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너희들이 배운 내용을 이 필기로 깔끔하게 도식화를 해보는 거야.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진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사회에서 배운 내용 중에 내 진로 혹은 진학과 연관되는 것들의 주제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탐구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토의랑 토론은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런 건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건 여러분들 이칠 권리, 알 권리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난 선생님과 배운 것 중에 또 이 충돌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론형을 나는 탐구 활동지로 그 50분 동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건 그 대신 반드시 2인 1조가 돼야 돼. 그래서 같은 반 친구 중에 이거 나랑 혹시 토론으로 같이 해볼래?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딱 결과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이렇게 3가지 활동지를 주시면은 이걸로 이제 수행평가 15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이니까 이런 거를 좀 모를 텐데 왜 이렇게 더울까요 오늘? 과세특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줄임말이야.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와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 들어봤을 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이 내신 성적도 물론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등급 외에도 이제 과세특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통합사회 수업 시간 동안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잘 써서 내면 이 과세특도 써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그치? 왜냐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거에서 내가 골라서 이 주제를 조금 더 내가 디벨롭 시켜서 더 확장하고 탐구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결과물로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조금 수행평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토의형도 역시 2인 1조인데 토의 같은 거는 토론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얘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배운 것 중에 선생님이랑 배운 것 중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죠. 사회권에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는 이만큼을 보장하고 있어. 뭐 의무교육은 9년 뭐 있을까? 그 다음에 그동안 다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가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방안을 이렇게 서로 토의해보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안전권, 우리 현대사회 인권 중에 안전권이 여러분들 과제에서 제일 시급해요 라고 많이들 해줬는데 그러면 이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너희들끼리 토의해서 2인 1조로 토의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수행평가니까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수행평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나는 선생님 생각할 때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뭐 지필고사로서 당연히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사회는 우리 또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혹시 누구랑 하면 좋을까? 근데 같은 반이어야 되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찾아보시고 준비 잘 해주셨다가 계약하고 나면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랑 이 반영비율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아마 오늘 이거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게시판에 지금은 오원택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박경영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박우진 선생님께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그렇게 올리잖아. 근데 게시판에다가 질문 게시판에다가 수행평가라고 해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다음 주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질문 게시판에 수행평가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꼭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선생님이 모르니까 웬만하면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활동지 양식들 있지. 활동지 양식도 다음 주 즈음에서 공개할 수 있으면 선생님 미리 좀 공개를 해줄게. 이 수행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점수를 깎으려고 시도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활동지 양식을 미리 좀 오픈을 해서 이런 식의 활동지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볼 거를 좀 준비를 해오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 미리 거기 활동지에다 다 자반 채우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수업 시간에는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활동지 양식을 올려드려도 그거는 이제 샘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양식이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는 우진 선생님 거는 진로형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수행평가하는 시간에 선생님 저는 진로형 활동지 주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진로형 활동지를 주겠지. 그 다음에 나는 경영쌤 거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한번 탐구형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저 탐구형 주세요. 그럼 탐구형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를 미리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사회 공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다 중간고사도 그렇고 다 국어, 영어, 수학에 좀 많이 초점이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딱 106쪽, 107쪽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6쪽, 107쪽을 여러분들이 좀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인 기본권이 있다라는 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선생님은 하도 해가지고 이제 입에 외웠어요. 평등권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지? 차별이라는 단어랑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인종, 성별,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될 대우. 그 다음에 참정권은 뭐가 있었냐면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그 다음에 미안해, 선생님 생각이 안 나. 지금 국민투표권 맞아요. 그래서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공무담임권,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공무원에 임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의하거나 아니면 헌법 개헌할 때 투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사회권 4개, 교육에 대한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청구권 3가지가 있었는데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난 시간부터 뭐라고 있냐면 기본권 외에도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권력분립제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권력분립제도.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우리나라는 이제 나눠놓고 있고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놨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법률안 거부권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주적 선거제도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3개의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선거 4대 원칙,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복수정당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당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복수정당제가 정당 설립도 자유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 복수정당제를 실시했을 때 이 인권을 보장하는데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냐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든지 헌법재판소에 가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든지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헌법소원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선생님이 드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구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기구다라는 것까지 우리 봤고 오늘 이제 딱 2가지만 더 하면 돼. 거기 보시면 106쪽 교과서에 우리 밑줄 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국가의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밑줄 쳐주시고 5번째 법치주의에다가 형광펜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법치주의. 그 다음에 6번째 밑줄 치면서 갈게요. 밑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밑줄 쳐주시고 적법 절차의 원리. 여기다가 형광펜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법치주의라는 건 선생님이 미리 좀 옛날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입헌주의랑 비교해가지고 법치주의를 선생님이 2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넓은 의미의 법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법치주의가 있다라고 설명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넓은 의미로의 법치주의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말 그대로 규칙에 의한 통치야. 지금 소리 들리나요?
우리 학교가 양수역 옆에 있어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주 보여. 여러분들 빨리 와서 기차 지나가는 거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넓은 의미로서는 규칙에 의한 통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학년의 모든 교실에는 이미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다 꾸며놨단 말이야. 이 얘기 왜 하냐면 저 뒤에 이제 우리 1학년 4반 교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학급 규칙은 안 써놨다. 학급 규칙은 안 써놨고 이제 목표를 써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 하시면 우리가 같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칙들이 몇 가지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정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건 이제 학급의 규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전체의 규칙도 있어. 이렇게 선생님처럼 발열 체크를 했다라는 뜻의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통용되는 규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얘는 법률에 의한 통치야. 법률에 의한 통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릴게요. 법률은 우리가 법의 위계로 봤을 때 맨 위에 뭐가 있었더라? 헌법이 있었고, 그 다음 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치? 그랬을 때 이 법률, 헌법 밑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중요한 내용과 핵심 내용만 이제 담고 있다 보니 딱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10장 130조만 이제 딱 채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다 이제 법률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법률을 얘들아 잘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헌법의 그 기본 정신이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또 만들었냐면 국회가 만들었는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국민의 대표들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법률에 의해서 세부적인 그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우리 인권의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사실 딴 얘기 잠깐 하자면 선생님이 올 한 해 1학년하고 2학년 수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생님이 2학년에서는 선택 과목 경제를 담당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일주일에 경제는 3시간이거든? 그렇게 3번을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여기 9시간이잖아. 그리고 여기 1학년은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씩 7반에서 7시간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 방침이 1학년, 2학년에 서로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게 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17일날 들어오기 이전에 6월 16일날 고2 그 선배들이 모의고사 보고 다 집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스가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장으로. 그러면서 원격 수업을 여러분들이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 수업하면서 얘들을 원격으로 찍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현강과 임강을 넘나들며 오가는 일정인데 여러분들만 하겠습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 거 과제 읽어보면서 정말 기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괜찮은 친구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수업하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름을 진짜 빨리 외우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왔을 때 내가 이름을 또 빨리 외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해. 내가 2학년, 3학년을 지금 다 양서구에서 가르쳤는데 내가 쟤네들 이름을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전화 본 친구들 빼고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내가 이름 외워줄 테니까 와서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6번째는 적법 절차의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권 제한, 우리 기본권이라는 건 자평상사청이라는 5가지가 되는 건데 선생님 원래 이거 자평참사청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맨날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니네 시험 직전에 자평참사청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유권에 뭐뭐가 있고 막 이걸로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내 입에 자평참사청이 익숙해지긴 했어. 어쨌든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계엄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은 기본권 보장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할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럴 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원래 본질적인 내용의 나의 인권, 생명, 자유 이런 것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침해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침해를 하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완벽한 절차에 맞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헌법으로서 딱 3가지 제시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기본권 제한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이고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밑줄,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뭐가 딱 조항으로 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3가지 케이스,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공공복리,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이럴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우셨긴 했을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한테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데나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여기서부터 걸어간다고 해서 양평에서 지금 이게 남쪽이니까 북쪽으로 막 계속 걸어간다고 해봐. 걷고 나왔더니 휴전선까지 갔어. 근데 나한테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또 갈 거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때는 딱 제한을 시켜버린다는 건데, 왜냐면 내가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휴전이다 보니 전쟁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신체의 자유는 조금 제한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유지. 나한테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부앙 들어와가지고 폭주적으로 막 달리고 막 달리다가 양소구 운동장 기숙사를 막 휘젓고 다닌다고 해봐.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질서 유지 때문에라도 그런 거는 안 되고, 공공복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안전벨트 있잖아. 내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거 안 매는 건 내 자유인데 왜 꼭 매라고 하는 걸까?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그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못 걷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리 있는 해석일 수는 있지만 너무 선생님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그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유지가 어쨌든 그 사람을 살았을 때,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최소한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신체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억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다. 어쨌든 안전벨트를 매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3가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소단원 3을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배우고 있는데, 이만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너네가 생각해도 이거는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지? 저는 그래서 1차 집필고사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건데 좀 내심 아쉽긴 했었어요. 알겠지?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스스로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1번,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여러분들 써놓으시면 좋을까? 자, 여기서 100% 내가 여태까지 이거 2년 수업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3년째인데 분명히 이거 자유권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인간다운 생활,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가 나한테 이런 거를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권? 사회권이죠. 사회권. 다음 2번, 복수종당제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의견의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종이 칠 것 같은데 2학년 선배들 1교시 시작하는 종이 울릴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백제 쪽 가보도록 합시다. 백제 쪽. 자료 1번 보시면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1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써보자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미안해. 선생님 옛날에 막 아주 잠깐 내가 아나운서 돼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게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였거든. 그 전까지는 나 막 다른 직업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아나운서도 있었긴 했었어요. 아주 조금. 발음 나름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무슨 권? 그렇지, 이건 인간적으로 평등권 나와줘야겠죠. 2번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왔네. 무슨 권?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기본적으로 참정권에 들어가겠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무슨 권? 그렇지, 청원권. 5번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슨 권? 사회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잠깐. 자료 1과 같이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자. 거기다가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고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며 그리고 하위 법령은 모두 하위 법령. 법령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거 다 들어가. 하위. 우리 학교 종소리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모든 그 법 조항들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응용을 해볼 건데 가상의 A국 조항이 있거든. 이 A국 조항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료 2. 자, 제1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춰야 하며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게 좀 잘못된 것 같은지 이 5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1조 거기 보시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을 갖춰야 되고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는다. 그것도 행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이러면 얘들아 사실은 그때마다 선거로 이 당선된 대통령이 매번 달라질 텐데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서 정당이 설립되고 설립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제1조의 정당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행정부의 설립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다음 2번째,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만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나라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선거 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에서만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선거제도 배울 때 얘들아 민주적 선거제도 저 옆에서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지?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 공무 담임권, 피선거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
하나 걸리는 건 있어. 뭐냐면 연령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을 뭐 6살짜리 꼬마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꼬마? 어린이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25세 뭐 이런 식으로 이 제한은 있을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 국회의원 나갈 수 있다? 좋겠지? 아니야. 자, 제3조 병역 의무를 마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선거제도지.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당연히 안 될 거야. 보통선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역시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뭐가 있냐면 만 18세가 넘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4조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의해 정당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무시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대통령은 얘들아 행정부 수반이지. 근데 의회는 입법부야. 얘들아 행정부가 의법부를 해산시킬 수 있다. 권력분립제도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권력분립제도 써놓으시고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내각 구신일권 이렇게 서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대통령제는 그쪽을 해산을 못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의회 해산은 당연히 권력의 이 분립제도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회 해산 절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해서 해산할 때도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우셨을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해서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모든 국민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은 1회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중에서는 기본권 구제제도에 들어갈 거고 자, 법원이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무슨 제? 그렇지, 3심제죠.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3회 실시한다. 한 번만 실시했을 때 그 재판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해서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4-4를 나가게 될 텐데 4-4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원래 딱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볼 수 있도록 선생님 세팅해놨는데 참 아쉽게 됐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번 주 질문 올라오는 것까지 추려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양서고에서 여러분들 내가 OT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2학년하고 3학년 가시면 이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과목을 여러분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랬을 때 2학년에 있는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3학년에 있는 과목인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세계사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가 1학년 지내면서 한 최소 2학기에 원래는 이제 이 7월이면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요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목 선택하고 그런 계열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2-3번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쨌든 사회 선생님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짤막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좀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해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좀 그것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요 뭘 내주면 좋을까? 선생님 오랜만에 과제 좀 이렇게 쉬운 거 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다. 자, 편하게 갑시다. 오늘은 적법 절차의 원리 있지. 우리 헌법에 그 적법 절차의 원리가 3가지가 있거든요. 언제 돼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오늘은 너무 쉬우니까 과제가
혹시 만약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선생님 알다시피 너네 이름 금방 외운다고 했잖아.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과제에다 같이 올려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어차피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읽고 참고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친구들은 내가 이번 주에 과제 올리시면 그거에 대한 답글 달아줄 테니까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원격이지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